하버드대학교 수업 시간에 한국의 화장품 편집숍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은 적 있으세요? 전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올해 29,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HBS MBA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시카고 근교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어머니는 공립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외동딸인 저는 항상 안정적인 커리어를 꿈꾸며 자라왔습니다. 학부 때는 뉴욕에서 금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뭔가 꽉 짜인 인생 같죠? 그래서인지 MBA 진학을 결심했을 때 제 자신에게 조금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과 새로운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바라보고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무슨 삼성이나 현대도 아니고 CJ 올리브영이라니요? 그날 수업은 혁신을 이끈 글로벌 유통 사례라는 주제였어요. 교재가 배부되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CJ 올리브영 사례를 다룹니다. K-뷰티의 유통 혁신을 통해 어떻게 글로벌 전략을 전개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정말 무심코 내뱉었어요. 교수님, 케이팝이나 불고기, 김치는 알겠어요. 근데 화장품 가게가요? 하버드 MBA 교재까지요? 좀 과하지 않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교수님은 눈을 가늘게 뜨시며 저를 쳐다보셨고 좋은 시각입니다. 오늘 수업을 끝까지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말이 조금 경솔했나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재 속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파는 매장이 아니라 중소 브랜드를 육성하고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해 상품 기획에 반영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허브로 활용하고 옴니채널 전략으로 온라인과 매장을 연결한다는 구조가 설명됐어요. 솔직히 그제서야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가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걸로 제가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어요. 좋아, 시스템은 그럴듯한데 제품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난리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룸메이트 클로이가 제 반응을 보고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로 한국 화장품 안 써봤어? 난 요즘 스킨케어 거의 다 한국 제품이야. 가성비도 좋고 피부 진짜 좋아져. 그러면서 자기가 쓰는 제품 몇 개를 꺼내줬어요. 제가 워낙 민감성 피부라 화장품은 조심스럽게 쓰는 편인데 클로이가 추천한 수분크림 하나를 손등에 발라봤죠.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끈적이지도 않고 향도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얼굴에 살짝만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뭐지? 피부가 확실히 덜 푸석하고 붉은기도 가라앉아 있었어요. 물론 단 하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지만 확실히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 저는 클로이에게 졸라서 보스턴 한인타운에 있는 K-뷰티 스토어에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본격적으로 K-뷰티라는 걸 마주하게 됐어요. 한글이 가득한 제품들, 종류별로 정리된 테스트 제품, 무엇보다 직원들이 제가 고민하는 피부 상태를 영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까지. 진짜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 뷰티숍에서는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전부 이건 어떠세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라며 뭔가를 팔려고만 했는데 여기선 정말 피부를 관리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이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며 제 인생의 방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분명 그 밤 K-뷰티 제품을 처음 써보고 난 이후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희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포럼에 학생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유럽 쪽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아시아권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공지가 떴고 뭔가에 이끌리듯 한국 서울을 클릭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서울 포럼 참가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속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했어요. 올리브영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어떤 브랜드가 인기 있는지,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는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깊어졌고 K-팝, 한식, 심지어 웹툰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와 함께 잘 정리돼 있었고 입국 절차도 빠르고 깔끔했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라 조금 긴장했는데 직원들의 친절함과 시스템의 효율성에 금세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이 보였고 거리마다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이용했는데 결제도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까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그날 오후 포럼 일정 전 자유시간을 활용해 명동의 올리브영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했던 곳이기도 했지만 직접 보는 건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분주한 듯 활기찼고 매장 전체가 쇼핑보다는 체험을 위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입구 근처에 있던 스킨케어 존부터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브랜드별이 아닌 피부 고민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고 제품 옆에는 간단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샘플과 설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뭘 찾는지도 묻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오히려 편안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소 브랜드의 트러블 진정 앰플이었습니다. 제품 위에 소비자 리뷰 4.9점,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등의 카드가 붙어 있었고 실제 후기도 태블릿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한 쇼핑을 넘어서 발견과 탐색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무의식 중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하버드 교수님이 이 회사를 수업 교재로 선정했구나. 그날 밤 저는 포럼 참가자들과의 웰컴 디너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몇몇 현지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한국의 화장품 스타트업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올리브영이 어떻게 작은 브랜드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단계부터 MD들과 소통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집중적으로 지원까지 해준다고요. 한국은 작지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렸어요. 미국에서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려면 수많은 서류와 협상, 복잡한 유통 조건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협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던 어느 날 호텔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우연히 동네 골목의 작은 올리브영 매장을 또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스치듯 들어갔고 습관처럼 몇 가지 제품을 테스트해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로 전날 명동에서 본 제품과 다른 신제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해당 지역 소비자 특성에 맞는 큐레이션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문화와 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올리브영은 단지 화장품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빠르고 정교한 변화 능력을 보여주는 창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완전히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은 그저 기술이 발달한 나라 그 이상이었어요. 정교하게 조직된 도시 시스템, 세련된 대중교통,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중심의 철학이 녹아든 유통 문화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직도 이 모든 게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포럼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녁엔 환송 만찬이 예정돼 있었고 낮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 하나와 함께 홍대 인근의 유명한 국물 떡볶이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기분은 가벼웠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여행의 마지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떡볶이집은 정말로 현지인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제 친구가 여기 꼭 먹어봐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천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매콤한 국물 떡볶이와 튀김 몇 가지 순대와 어묵을 주문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너무 맵고 뜨거운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얼굴에서 땀이 뻘뻘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순간은 몰랐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무심코 거울을 봤더니 입가와 이마 쪽 화장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따라 진한 틴트를 발랐던 터라 땀이 닦이면서 번지고 얼룩져 얼굴이 거의 호러 영화 수준처럼 엉망이 돼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얼른 휴지를 꺼내 닦아내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저는 결국 들고 있던 에코백을 얼굴에 대며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근처에 올리브영 있거든. 거기 가서 리무버랑 쿠션 하나 사서 다시 정리해.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차피 이대로 있기도 애매했기에 친구와 함께 매장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바로 근처에 매장이 있었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진열 구조와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고 저는 손짓으로 화장 번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리무버 패드와 메이크업 쿠션을 추천해줬고 이어서 매장 안 화장 공간을 안내해줬어요. 거기엔 일회용 퍼프와 면봉, 미러, 휴지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리하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당연한 배려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유통 시스템.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포럼 환송만찬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짧게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K-뷰티는 단지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의 미학이며 소비자 경험의 총체입니다. 라고요. 행사에 참석했던 한국 스타트업 대표 한 분이 제 말을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눈치라는 문화가 있어요.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불편해하기 전에 미리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은 그날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이었고 어쩌면 올리브영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이유가 그 눈치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올리브영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써보고 반했던 제품들을 몇 개 더 사기 위해서였어요. 계산대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긁으며 매장 밖을 나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이 브랜드를 접했던 수업 시간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는지 떠올랐거든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올리브영은 단지 한국의 유통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소비자와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CJ 올리브영이라는 이름이 교재에 실린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단지 유행하는 국가가 아닌 그만큼의 실력과 디테일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강자라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저는 귀국 비행기까지 이틀이라는 여유를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포럼 참가자로서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서 한국을 마음껏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장처럼 빠듯하게 움직였던 일정 동안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려고 애썼다면 이틀간은 그저 느끼고 즐기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블로그와 유튜브로 여행 코스를 찾아봤고 계획한 대로 가볍게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카페는 이미 현지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했는데 대부분이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커피 맛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은 분명 바쁘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인데 사람들 속에는 어떤 차분한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쯤엔 경리단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북촌 한옥마을에 들르게 되었고 그 골목 안에서 만난 전통 찻집에서 말차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주셨고 간단한 영어로 차의 종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바라본 작은 마당과 고즈넉한 기와 지붕은 그간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첨단과 속도의 나라로만 알았던 한국에 이런 정적인 미가 있다는 게 정말 의외였고 동시에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뉴스를 보다 보니 미국 CNN과 영국 BBC에서도 한국의 뷰티 산업을 다룬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K-뷰티 브랜드가 유럽 대형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 세계에서 K-스킨케어 열풍이 확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단지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효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보도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만도 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직접 체험해본 결과로도 한국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었고요. 다음 날은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남기고 싶었던 체험을 위해 압구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K-뷰티 유튜버들이 다녀간 곳 바로 전문 스킨케어 샵이었어요. 원래는 외국인 전용 관광 코스에 있는 고급 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 했지만 좀 더 로컬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일회권으로 체험 가능한 일반 샵을 예약했습니다. 샵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청결함과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상담 과정에서는 제 피부 타입과 현재 고민을 꼼꼼히 체크해줬고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수분 집중 케어로 진행해드릴게요라는 말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케어룸에 들어섰어요. 스킨케어는 단순한 팩이나 크림 바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기 타월로 모공을 열고 정성스레 클렌징을 해준 후 고주파 기기로 순환을 돕고 천연 앰플을 바른 다음 얼굴 전용 마사지를 진행해줬어요. 케어가 끝났을 땐 마치 얼굴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확실히 맑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촉촉함이 오랜만에 느껴졌어요. 체험이 끝난 후 상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피부 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는데 직원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스킨케어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케어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화장품이 외모를 바꾸기 위한 무기처럼 느껴졌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처럼 다가왔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K-뷰티에 열광하는 이유 아닐까요? 해질 무렵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탔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달리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저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왜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짧고 편협했는지를 이젠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저 콘텐츠가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콘텐츠 속에는 삶의 철학이 있었고 사람을 중심에 둔 정교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철학과 디테일에 감동받은 또 한 명의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 주는 제법 낯설었습니다. 익숙했던 집, 캠퍼스,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딘가 이전 같지 않았어요. 몸은 분명 보스턴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서울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해도 문득문득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났던 직원의 미소, 한강변을 따라 달렸던 저녁 공기의 냄새, 그리고 스킨케어 샵의 조용한 음악까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캠퍼스 앞 K-푸드 트럭에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해 먹었고 주말마다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라면과 마스크팩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 화장품은 그냥 한번 써봤던 정도였지만 이제는 성분과 사용 순서를 꼼꼼히 따져가며 루틴을 짜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화장대에 점점 늘어나는 한국어 제품 라벨을 보며 웃었고 저는 그런 반응에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번 써보면 알게 될걸?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사례 분석 주제를 고를 때도 망설임 없이 CJ 올리브영을 선택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첫 수업 시간, 제가 반신반의하며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브랜드였죠. 이제는 제 발표 속에서 한국의 뷰티 생태계를 이끄는 혁신 플랫폼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제 발표가 끝난 후 당신이 가장 큰 전환을 이뤘군요라고 말해주셨어요. 순간 왠지 모르게 뿌듯했고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점점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어 몇 개 외우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해졌고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도전 중입니다. 취미처럼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는 어느새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일하거나 살아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요즘 저를 K-에밀리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별명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장품이 잘 팔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 변화에 대한 민감한 감각,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가꾸는 문화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올리브영은 그런 한국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경험자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느꼈던 그 아쉬움은 단순한 여행 끝의 허전함이 아니었어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는 다시 한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더 나답게. 그때가 온다면 저는 분명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젠 제가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